예, 화면 통해서 보신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선물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 보니 이제 산타랠리라는 단어를 다시금 말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과연 여기에 따라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1단계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핵심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합의의 핵심은 앞으로 2년간 중국이 미국 수입품과 관련해서 2천억 달러까지 수입 물동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현재보다 5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산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늘어난 400억 달러까지 연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도 금융 서비스 개방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그리고 환율 조항, 그리고 분쟁 해결 제도와 같은 9개의 항목 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발동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자본주의와 관련된 수정은 아무래도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유권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84쪽에 달하는 합의문 작성과 관련된 법률 검토라든지 번역 작업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그 약속했던 농산물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수익 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는 문장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과 관련된 단어를 쓰기 때문에 현재 협상과 관련해서는 막판 지금 진통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1단계 합의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양국이 모두가 뭔가 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또 뭔가 급해 보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따져보면 앞에서 내용도 정리해 주셨지만 참 얘기 많이 했었던 화웨이도 문제 해결된 게 없고 오히려 간밤에는 추가 제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미국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관세율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사인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환율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중 간에는 관리 무역 체제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3국의 피해가 돌아갑니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수입 물동량이 늘어난다면 중국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백기를 든 것은 가장 중요한 2021년이죠. 이때가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건국 100주년이 해당이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소득 배증 계획이라든지 소강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왔고요. 13.5개년 계획도 준비가 돼 있는 마지막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당장 그 중중국 함정에 빠져서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그 많은 것을 양보하고 2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시장 벌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시간벌이 전략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대로라면 중국은 어떤 대규모 농산물 수입 같은 시장 개방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실제로? 네, 2년간은 앞으로도 400억 달러 정도 계속 수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관련해서 두 번째 그 농산물 수입국이고요. 그리고 대두는 첫 번째, 면화는 두 번째 국가입니다. 콩이나 돼지고기, 쌀과 같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미국산 농산물이 2배 가까이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중국의 삼농 정책이라고 해서 농업, 농민, 농촌과 관련된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는 좀 장담을 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소 저항을 넣기 때문에 향후 분쟁과 관련이 벌어졌을 경우에 미중 간에는 치열한 갈등 관계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참 복잡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양국이 또 얼마나 미세 조정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 정작 사실 생각해보면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1단계는 그냥 합의하고 가는 거야. 중요한 건 2, 3단계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을 1단계 때문에 참 시장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2단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단계에서 주요 쟁점이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익 계획안을 내놓으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보잉기와 관련해서 최소 160에서 200억 달러 정도까지는 매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산업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폐기해달라. 그리고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는 국가 투자 기금 같은 경우는 180억 달러가 넘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규적으로 막자는 거고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 벌금이라든지 구속까지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산업 스파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중단해달라. 그리고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시장 개방, 또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폐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국가 자본주의 근간이고요. 또 구조개혁이라든지 시장 개방이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중국 경제는 상당히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무역 협상부터는 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서 한 채의 물러섬이 없는 아주 치열한 무역 협상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1단계 합의 소식 들려오고 나서 1단계가 이 정도인데 2단계, 3단계는 얼마나 부침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던데 2, 3단계는 진짜 패권 다툼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간벌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협상하자는 뉘앙스를 좀 조만간 하자라는 뉘앙스도 간간히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도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전망들도 들어보면 1단계 합의하고 나서 아마 미국 대선 전까지는 휴전할 거야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좀 가지각색입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1월 달 그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당히 몸이 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즉시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1차서부터 3차까지 관세 2,500억 달러에 관련해서는 25% 관세를 가지고 앞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님 생각일 뿐 시간 벌기에 성공했던 만큼 예.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역량 기업을 육성시켜가지고 세계 그 재패를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패권 전쟁이 한 3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치밀한 전략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24일 날이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청도에서 열립니다. 이때 첨단 그 제품 규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중간재라든지 서비스를 상호 공급 계약을 맺자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을 제외한 한중일 플러스 X와 관련된 협력도 추진하자. 그리고 우리나 일본 기업들에게 상당한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정책 혜택을 주면서 중국에 진출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동맹을 끊고 자신들과 동맹을 맺자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도 벌 겸 그리고 눈도 다른 쪽으로 돌릴 겸 1단계 무역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시간은 중국 편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2, 3단계 어떻게 될지 같은 멘트만 계속 드립니다만 한번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식 1단계 합의 소식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꺼지면서 당장은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약발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지금의 상승을 무역 합의 1단계 무역 합의 때문이라고 하기도 약간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봤을 때 글로벌 경제나 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반사이익이나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반사 이익은 충분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경기는 그렇게 빨리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증가분은 0.2%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0.3% 정도가 타당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G2 간의 그 20개월간에 걸친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지금 수면 하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 자극 효과도 있고요.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계 그 경제뿐만 아니라 주시장도 상당히 좀 당분간은 좀 그 지금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GDP 대비해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번 반등 국면의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어떤 지표들을 보더라도 반도체든 제조업이든 아니면 경기든 관련한 선행 지표들이 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호황장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20개월 만에 지금 바닥을 찍고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특성을 보면 한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세계 경기 회복과 관련된 뚜렷한 경제 지표라든지 다양한 실무 움직임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회복 속도인데요.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로존의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딘 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조금 빨리 나타나고 있겠지만 장기 평균인 그 기준선에는 한참 못 미치는 100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는 틀림없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지만 아무래도 체감 지표로 느끼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을 보면은 V자형이나 U자형보다는 L자형과 U자형에 가까운 경기 회복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예. 역시 급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 회복 국면으로 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소장님에게 어떤 시장이나 주가 흐름에 대한 질문은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자면 이런 전반적인 호재성,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주가 상승도 가장 궁금한 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뷰 갖고 계세요? 네,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상당히 주가와 관련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데요. 0.7 정도로 나옵니다. 다른 PMI 지표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OECD 지표로 보면은 세계는 지난 60년간 15번의 경기 순환 국면을 거쳤습니다. 한 번 경기 순환 국면은 보통 4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 사이클이 그려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융 기법이 고도화됐고요. 세계가 동시에 재정 확대 정책을 쓰면서 이런 사이클이 조금 짧아지는 평균 한 35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장기 평균선이 100 기준선까지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개월 정도 걸렸고요. 다시 경기 그 고점 피크까지 가는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2020년 6월부터 전후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와 관련해서는 1%포인트 정도가 움직인다면 세계 주가는 14.7포인트 정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승 속도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면 주가 상승 탄력도 강하게 되겠지만 이게 좀 더디다면 주가 상승 속도도 조금 더디다는 측면에서는 회복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아무래도 주가와 관련해서는 OECD 경기 선행지수와 관련된 변동폭을 좀 더 유념하시면서 투자 속도를 조절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위쪽인데 속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붐업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IT 반도체와 관련된 대장주들만 가느냐도 좀 세분화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전략을 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계를 조금 좁혀서 산타랠리와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어떻게 연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 경기가 이제 바닥 국면을 탈출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주가는 2022년 2월 달까지는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2년간 그 세계 평균 주가를 과거 사례로 보면 한 2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투자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좀 숨고리를 거치고 올라가느냐는 앞으로 2차 미중 무역 협상의 진척 속도라든지 그리고 FRB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라든지 그리고 경제 지표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은 아무래도 경기 회복 속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와 관련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 초기에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경기 흐름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업 실적 회복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게 기업 주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뭐 얘기를 해드렸던 뉴스들도 이제는 하나는 일단락이 됐고 경기 지표들도 다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기업 실적만 좀 잘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순풍과 함께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전략 짜면서 전망해보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장에 대한 전망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